코인사이트. 안녕하세요, 트로이킹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블록체인을 만들어보자 블록칩 창남 2화입니다. 오늘 혼자 이렇게 촬영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쑥스러운데요. 오늘 기술 영상에서 블록체인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직관적이고 코딩을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이라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록칩 창남과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여행이니까. 오늘의 영상 목표는 나만의 블록체인을 직접 구현해보고 블록체인에 대한 구성 원리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한 간단하게 이제 웹페이지 기반으로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에게 뿌려주는 부분을 웹페이지로 본다. 코드는 이제 해커눈의 데니엘 반 플라이맨이라는 블록체인 엔지니어가 개발하신 코드고요. 이 코드를 저희가 같이 리뷰해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지식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이 코드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쓸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편하신 운영체제, 윈도우라든지 맥이시면 맥이라는 개발 환경에서 아무렇게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파이썬은 2점대 버전이고요. 리퀘스트나 플라스크 같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건데 모르셔도 제가 직접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따라오면 돼요. 이번 블록체인 집착남 2화는 상하편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되는데요. 상편에는 블록체인의 간단한 기본 구조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발하고 사전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편에는 이제 컨센서스, 즉 이제 분산화된 노드 혹은 노드가 많이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딩된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짠 코드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어떻게 동작하는 걸 짜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URL이 있고 URL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마인을 하면 채굴이 되네요. 체인에 들어가면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가 하나씩 뜨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이 블록체인을 저희가 한번 짜보고 그 블록체인을 짜고 나서 사용자들에게 뿌리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 때 플라스크라는 라이브러리를 쓴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에 특화된 라이브러리는 아니고요. 웹페이지를 그냥 개발할 때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실 때 이제 가볍게 웹페이지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크를 한번 사용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한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컴퓨터로 개발을 하거나 짜기 전에는 그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구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최초의 블록부터 시작해서 바로 앞에 있는 블록들에 대한 링크 혹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료 형태죠. 이러한 자료 형태를 여러 노드들이 모두가 같이 갖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모든 정보들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구성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개념들을 저희 코드에 어떻게 넣을지 계속 저희 영상을 보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을 한번 뽑아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정의했던 거와 마찬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블록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 트랜잭션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전 블록에 대한 해시 혹은 타임, 언제 이 트랜잭션이 들어갔는지 등등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합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이 자료 장부들이 분산화된 환경에서 갖고 있고 이 갖고 있는 것을 너랑 나랑 똑같은 걸 갖고 있구나 라는 걸 합의할 수 있는지, 이런 두 가지 큰 특징을 갖고 있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짜여준 이 코드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짜여진 풀 코드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코드가 크게 있습니다. blockchain.py라는 코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server.py라는 게 있어요. blockchain.py는 블록 구조들, 트랜잭션의 형태, 아니면은 체인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등에 대한 코딩 정보들이고, 두 번째로 서버에는 여러분들이 짠 이 블록체인 구조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한테 뿌려줄지, 즉 플라스크를 사용하여서 웹페이지에 뿌려주는 방법을 작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그릴 때 대부분 머리, 몸통 이렇게 그리듯이 코드에도 먼저 함수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함수들은 각각 이런 형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처음에 init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뉴 블록, 뉴 트랜잭션, 뭐 해시 함수, 그다음 전 블록에 대한 정보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런 몸통을 짜셨으면은 저희가 이제 블록이 어떤 구조들,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블록의 형태는 이제 인덱스, 블록이 몇 번째 블록인지,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언제 블록이 생성됐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랜잭션 리스트, 즉 앨리스가 밥한테 돈을 줬다, 밥이 앨리스한테 줬다, 이런 정보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네 번째 프루프, 즉 블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채굴했을 때 마이닝의 결과들이 안에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 블록 해시가 존재하겠죠. 블록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블록이 변조되기 힘들게 만드는 어떤 장치입니다. 이러한 블록의 형태를 유념하시면은 블록 구조를 저희가 어떻게 짜고 싶냐? 바로 이렇게 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블록 구조는 이러한 형태로 짜게 될 텐데, 지금 해당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첫 번째 블록이다, 그다음에 언제 찍혔다, 타임스탬프가 적혀 있고, 뭐 어떤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다, 트랜잭션, 프루프, 그 다음에 전 해시 블록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형태로 이제 예쁘게 리스트 혹은 뭐 자료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하면은 바로 이게 제이슨 형태라고 해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코딩에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이제 예쁘게 저장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엑셀을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엑셀 쓰시면은 예쁘게 표 형태로 저장이 되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리스트 형태로 뭔가 딱 이쁘게 만들어주는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을 바로 제이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슨 방식을 통해서 저희 이 정보들, 블록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예쁘게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타임스탬프 등등등의 정보들을 말이죠. 이 제이슨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로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의 객체 정보들을 짝짝짝짝 넣고 이제 해당 정보들을 쑥쑥쑥쑥 넣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서 객체나 변수로 이제 할당을 시킬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블록 구조들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기법들을 좀 이제 하나 알게 된 거죠. 이런 이제 기법들을 좀 유념을 하셨으면은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해서 블록체인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까 몸통을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몸통에 보면은 이렇게 언더바 이닛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언더바 이닛은 어떤 거냐면 이 해당 함수에서 해당 이제 클래스, 즉 이제 블록체인을 저희가 사용해서 블록체인을 내가 만들겠다 선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생성자, 컨스트럭터라고 불리거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어떤 걸 넣어야겠어요? 당연히 어떤 정보들, 블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정보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보들을 저장해야겠죠. 그 정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잘 보시면은 코드 한 줄 한 줄 확인해 볼게요. self.chain, 이게 바로 체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블록을 하나하나씩 넣어 볼 텐데, 이를 이제 리스트 형태, 배열 형태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체인 0번 하면은 블록 0번째, 그 다음에 체인 1 하면 블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에는 트랜잭션, 즉 이제 누가, 앨리스가 밥한테 얼마를 줬다에 대한 정보가 직접 들어가게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적혀 있는데, 뉴 블록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뉴 블록은 아직 저희가 작성하진 않았거든요. 몸통에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저희는 뉴 블록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이라 하죠. 가장 첫 번째 블록의 해시를 지정해 두고 이제 그거에 대한 마이닝 결과인 프루프를 100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블록에 대한 생성을 해주시는 건데, 아직 생성은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저희가 그 함수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생성자에서는 바로 이 체인에 대한 정보, 블록들을 각각 저장할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둔 거고요. 이 공간과 트랜잭션을 어떻게 임시적으로 넣어둬야 할 부분들을 저장해 둔 거죠. 이제는 new 블록이라는 함수를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파헤쳐 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블록체인에서 체인, 즉 이제 블록 0번째, 블록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대한 저장 공간을 마련했다면, 이제 블록 안에 정보들을 저장할 차례예요. 블록 안에 정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덱스, 타임스탬프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형태로 구현하냐면 사전 형태로 구현을 할 거예요. 사전 형태라면 여러분들 이제
블록 번호 하고 0번째 블록 번호